저는, 네, 용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학습지 회사에서 지국장도 했었고, 학습지 교사도 했었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40대 중반에 아까 우리 홍혜경 리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미래를 지금 수준처럼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랬을 때 아메이를 만났고 학습지 선생님 하면서 아이고, 왜 또 공유를 중지했을까요? 하면서 아메이를 같이 병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시기 때 아메이로 전업을 하면서 지금은 아메이만 되게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김주영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장 건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아메이가 요번 26년 9월에 새로운 제품 두 가지를 출시를 합니다. 장 건강에 관련된 제품, 비긴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시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조금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영상 보신 분들도 있고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그 미생물 중에 한 가지 뷰트리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들으시면 이 제품의 가치가 조금 더 커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뷰티리산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영상을 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그 어디보다도 먼저 이 시장에 안착시킨 아메이 코리아에 엄청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장건강입니다. 이 장건강 많이 이야기했지만 왜 다른 것이냐? 히포크라테스가 만병의 근원은 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사실 무수히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이 개념을 하나의 철학적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만병의 근원은 장이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그것을 실제로 밝혀낼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실제로 글로벌 아메이와 함께 그리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협심해서 글로벌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는 만병의 근원이 장이라는 것이 하나의 철학이 아니라 실제 과학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현대의학에서 설명하는 90%에 달하는 질병이 직간접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과 장 건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 심혈관계 질환, 우리의 호르몬, 면역계 질환, 자가면역계 질환, 알러지, 심지어 피부, 간,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뇌까지 우리의 장에서 이 모든 장기들을 컨트롤하고 실제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의 장이 제2의 뇌라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그냥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이 제2의 뇌야라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놀랐던 것이 뇌에 있어야 되는 뉴런들, 신경세포들이 실제로 장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요. 장에 있는 뉴런들이 실제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돌아다니는 세로토닌의 70%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를 정도로 전신 건강의 축은 이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도대체? 이 장이 발이 달려서 뇌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장이 손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간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몸의 가운데 있는 장에서 우리의 전신 건강을 좌지우지하는가? 그 핵심 과학 중에 하나가 바로 장벽 건강에 있습니다. 장누수라고 하는 장의 펄미어빌리티, 장 투과율이라고 저희는 부르는 이 과학이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폭발적인 양의 논문들을 통해서 이 장벽 건강이 이 장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의 핵심이 있다는 핵심이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들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조금 내용이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요게 저희 이제 봄에 우리 지오셉 대표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제품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여기서 나왔던 그런
장벽 건강, 장누수, 뷰트리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제 제품으로 구현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뉴트리라이트가 생각하는 건강 수명에 대한 비전은 뭘까요? 뉴트리라이트는 한 100년 동안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식물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을 때 우리는 건강해질 거다라는 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식물 영양소, 더블 X를 먹고 건강해지는데 누군가는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찾아보다 보니까 아, 우리 사람과 같이 공생해서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생명체, 미생물, 그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물질,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환경에 따라서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좋은 거를 먹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가 이것들을 한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오면서 최근에 22년도에 그리고 또 26년도 올해에 정말 세계 최초로 독보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게끔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옴, 뷰트리산, 그 장내 미생물, 그것들이 같이 있는 장 건강이 바로 전신 건강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왜 핵심일까요, 이것들이? 우리가 밥을 먹고요. 아니면 고기를 먹고 이러면 그것들이 세포 안으로 쭉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세포 안으로 그냥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굵은 입자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혈액을 통과하려면은 아주 잘게 잘게 부서져야 되거든요. 그 잘게 잘게 부서지는 거를 우리가 열심히 치아로 씹는다고 아니면 위가 막 연동 운동을 한다고 들어가지 않더라. 어떤 물질이 하나 있어야 되더라.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더라. 그러고 영양소가 잘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건 또 안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장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뭘까요? 좋은 거는 들여보내고요. 흡수시키고 나쁜 것들은 딱 막아줘요. 때는 그것이 가장 장이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거든요. 자, 그런데 장은요. 입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쭉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구강, 목 이런 데는 외부에 있는 여러 물질이 물을 통해서도 들어오고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고 공기를 통해서도 들어오잖아요. 항상 장은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적절한 면역 반응, 적절한 밸런스 있는 염증 반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면역 반응이 고장나 있다든지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게 과하게 나타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균형 맞춰서 하는데 핵심 물질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장벽이 들어올 건 들어오고 안 들어올 건 안 들어오게끔 하면 하는 그 장벽을 쫀쫀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면서도 아주 똑똑하게 하는 핵심 물질이 하나가 뭐다? 뷰티리산이다. 조금 어색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박보검, 아이유 이름 그냥 기억하듯이 뷰티리산 아 그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하나 더 볼 텐데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조금만 더 장벽 건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저희의 장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7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긴 장기입니다. 근데 이 장기가 놀랍게도 필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먹고 사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우리의 혈액으로 들어갈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의 장이라는 공간이고요. 이 장은 하나의 그냥 세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장은 오밀조밀하게 정말 많은 수의 세포들이 오밀조밀하게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서로 붙어 있는 이 중간에 아주 작은 틈이 하나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해서 이 필터의 퀄리티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좌지우지된다라는 게 이게 장누수 현상의 핵심적인 기전이고요. 그러니까 장누수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현상은 또다시 하나의 그냥 관념적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장벽이 얼마나 쫀쫀하게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를 판단하는 구조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수돗물을 가져다가 누구는 이스프링 필터에다 걸러가지고 마시는 거고 누구는 그 야채 씻는 채반 있죠? 거기에다 수돗물 해가지고 마시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장벽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변, 제가 진짜 10,000명이 넘는 리더님들 앞에서 이런 단어를 쓸 줄 몰랐는데 그 똥 안에 들어있는 많은 독소와 알러젠, 항원들,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이 우리 혈액으로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그 이슈가 우리 이 장벽을 쫀쫀하게 잡아주는 이 중간의 갈고리들, 저희가 타이 정션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도대체 이 중간에 고리를 좌지우지하느냐? 여기서 또 하나 정말로 놀라운 것이 이렇게 우리의 장 필터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물질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장을 잡아주는 이 타이 정션의 경우에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뷰티리산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즉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미생물쟁이로서 이 현상이 사실은 과학자로서 너무나도 놀라운 발견입니다.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아픈 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아프지? 내가 아프고 내가 이상한 게 내 유전자 때문이야, 내 피 때문이야, 내 생활 습관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다면은 현대의 과학은 그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당신의 장 속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과학의 시대 앞에 저희는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내가 아프고 건강한 게 나의 노력을 더해서 내 장 속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즉 이 장 내에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이 뷰티르산은 우리의 장세포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핵심되는 물질이자 우리의 장벽을 느슨하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이 타이 정션을 조절하는 가장 핵심 물질이 바로 이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 뷰티르산만 자, 이 뷰티리산만 먹을 수 있다면, 조절할 수 있다면,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만들 수 없고요. 먹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 뷰티리산은 우리 응아 냄새를 갖고 있거든요. 응아 냄새 나는 거 드실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뷰티리산이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벽을 쫀쫀하게 똑똑하게 잡아주는 물질인데 그게 줄어들어 있어요. 그게 너무 줄어들어서 장벽이 헐거워져. 장벽이 헐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똑똑하게 방어하지 못하니까 밑에 있는 것처럼 유해 물질의 유입이 2.7배가 늘어나는 거죠.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끌고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좋은 거를 먹어도 영양소가 혈액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율이 50%가 감소한대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였는데도 효과 없는 사람들. 그분들이 왜 그럴까? 빨리 먹어서 그럴까? 대충 먹어서 그럴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뷰티리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도 장에 염증이 많이 일어나는 아이들 있죠. 왜 이렇게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앓이 많이 하는 아이들, 이렇게 수인성 장염 같은 거 많이 있는 아이들, 아니면 조금의 어떤 바람이 분다든지 꽃가루가 날린다든지 그러면 알러지, 아토피 이런 염증이 있는 아이들을 봤더니 이 아이들, 장에 염증이 있는 아이들은 염증 물질이 많아지면서 뷰티리산 수치가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의 결과는 논문에 게재됐습니다. 성장이
억제된다. 성장을 잘하지 못한다. 이런 논문들. 제가 지금 이게 장표들이요. 조금 재미없죠. 재미없는데 이게 다 논문 내용들이라서 살짝 재미없거든요. 자, 그리고 그 장벽이 느슨해지잖아요. 그 느슨하게 만드는 염증 물질을 만드는 물질이 조눌린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이 조눌린이란 물질이 혈액 속에 많잖아요. 그럼 장벽이 막 열려요. 장문을 막 지 맘대로 여는 거야.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많아지냐? 내가 오늘 먹은 빵, 혹시 오늘 편의점 음식 먹었습니까? 아니면 저녁 때, 점심 때 이렇게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는 거 드셨을까요? 바깥 음식 막 가공식품 막 소세지 같은 거 구워서 드셨을까요? 아니면 혹시 줌 미팅 하기 전에 너무 더우니까 맥주 한 잔 하고 들어오셨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 때문에 뷰티리산은 줄어들고 조눌린이 혈중에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 조눌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을 봤더니 아이들은 과잉행동장애. 근데 애들만 과잉행동장애 있을까요? 저 막 갱년기 때문에 열받는 건지 아니면 이 과잉행동장애 때문에 막 승질을 내는 건지 반대로 대인기피증 있는 분들 있죠. 우울증. 자꾸 숨어. 누구 만나면 눈도 못 마주쳐. 이런 사람들의 혈중을 봤더니 조눌린 수치가 높더라. 조눌린 수치는 왜 높아지냐? 뷰티리산이 감소하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요즘 사람들은 365일 24시간 내내 스트레스잖아요. 자, 그런데 옛날 분들은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맹수한테 쫓길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장이 많은 에너지를 혈중으로 확 빠르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장문을 열어요. 장문을 열어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일단 혈액 안으로 집어넣어서 빨리 뛰고 빨리 도망가게끔 하거든요. 자, 그런데 매번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요즘 현대인들은 늘 장문이 조금씩 열려 있는 거죠. 살짝살짝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으로 염증 물질이 계속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경우 있죠.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앞두고 밥 먹은 걸 체한다든지. 근데 저는 밥 먹었는데 지금 체하지 않네요. 너무 소화도 잘 됐는데 뭐 체한다든지 아니면 뭐 막 스트레스 받으면 장염이 걸린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환경에서 이렇게 장염 이런 것들이 걸린다. 근데 장염이 걸리잖아요. 그럼 또 스트레스 물질이 또 올라가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처럼 지금 발표를 하는데 소화도 너무 잘해. 이거 왜 그러냐는 거죠. 장벽이 쫀쫀하겠죠, 제가. 매일매일 유산균도 먹어, 프로틴도 먹어, 매일 이렇게 잘 먹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조눌린 수치를 감소시켜요. 그러면 여기 LPB, LBP, LPS 이거 다 지금 그냥 염증 물질이에요. 염증 물질. 그냥 염증 물질이 감소해요. 조눌린 수치가 감소하면 염증 물질도 감소하고요. 염증 물질이 감소하면 전신의 염증도 감소하고 산화 스트레스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고요. 악력도 좋아져요. 악력도 좋아지면서 신체 수행 능력이 좋아진다. 저희 친정엄마, 시어머님이 잘 걷는 게 힘드시다는 거죠. 그분들이 이렇게 걷는 게 힘든 이유는 장벽이 느슨해져서 장에 염증이 많아지고 그게 전신으로 돌다 보니까 근육에서의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장벽을 쫀쫀하게 계속 유지하면은 우리가 삼족 보행을 안 하고 100세, 120세까지 이족 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삼족 보행 뭔 줄 알죠?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 이족 보행은 뭐예요? 네 다리로 끝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려면은 이렇게 장벽 건강을 쫀쫀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제가 지금 56세거든요. 저 같은 아줌마들이 지금 무슨 시기에 있죠? 갱년기 증상이 있죠. 근데 제가 갱년기 증상이 죄송하게도 없네요. 자, 제가 프로틴을 먹어요. 프로틴은 아메이 뉴트리아트 프로틴은 뭐로 만들어져 있죠? 대두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콩단백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소플라본을 갱년기 증상이 있는 엄마들이 먹으면 좋다. 왜?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의 물질을 만드니까. 그런데 똑같이 뉴트리라이트 파이토프로틴 아니면 콩, 두부 이런 걸 많이 먹어도 갱년기 증상이 여전히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장을 검사했더니 이분들은 이 가운데 있는 장내 미생물이 너무 작은 거예요. 뷰티리산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이 뷰티리산이 이소플라본을 잘게 다시 쪼개. 그래서 에콜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그 에콜이라는 물질이 에스트로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뷰티리산이 없으면 이소플라본을 제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에콜이 안 되니까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늘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갱년기 증상을 세게 맞으면서 열나, 땀나, 잠 안 와, 분노 조절 안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거를 먹는 것보다 먼저 뭐다? 뷰트리산, 장 건강을 챙기는 게 먼저다. 여러분들 요즘에 구강 건강은 마이크로바이옴, 구강에 좋은 균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자,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치석, 혹시 치아에 치석이 생기시면 어떻게 하시죠? 다들 치과 가셔서 뭐 하시죠? 치석을 제거하시죠. 자, 그런데 치석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치석을 다 들들들들 긁어서 제거하면 끝날까요? 근데 내 다음 연도에 또 가서 또 치석 제거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유해균이 증식하잖아요. 치아 속에 유해균이 증식을 하면 우리 몸은요, 그 유해균을 이렇게 덮는데요. 뭔가 이렇게 비닐막 같은 걸로 확 덮어버린대요. 그래서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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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보니까 그게 단단한 치석이 된다라는 거죠. 왜 덮을까요? 유해균이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덮고요. 유해균을 또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도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치석 안에는 그럼 결국은 뭐가 덮여 있는 거예요? 유해균이 덮여 있는 거죠. 유해균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균이 뭘 만들어낼까요? 염증을 만들어내죠. 그 염증을 만들어니까 치석이 많으신 분들은 치주질환, 잇몸질환, 잇몸의 출혈, 구내 염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과를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구강 내 마이크로바이옴, 뷰트리산의 농도를 수치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릴 수 있고요. 자, 아까 제가 구강에 유해균이 많아지면 치석으로 덮는다, 프라그가 많이 생긴다라고 했던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예요. 장이 누수가 되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막 타고 뇌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염증 물질을 덮어버려요. 덮어버려. 그러면 거기서 덮은 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염증 물질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린애들은 과잉행동장애, 성인들은 공황장애, 우울증, 분노장애, 노인이 되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뇌질환과 장누수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논문에 너무 많이 결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도 정말 장 건강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자, 마이크 키실 분들은 키시고요. 제가 채팅이 보이나요? 이게 지금 공유한 상태에서는 퀴즈 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들은요, 평생 동안 재생하거든요. 있었던 게 없어지고 새롭게 재생하는데, 인체 기관 중에서 재생하지 않는 기관이 있대요. 곳이 있대요. 어딜까요? 마이크 키고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채팅에 올라와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신가요? 재생되지 않는 곳이 뇌라고 합니다. 뇌가 재생이 되면 어때요? 리셋되면은 기억이 없어지는 거죠. 기억 상실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뇌는 재생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뇌세포를 정말 건강하게 끝까지 잘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자,
세포는 계속 재생되는 거죠. 장세포는 이틀에서 일주일 만에 재생을 하고요. 피부세포는 한 달, 간세포는 1년, 뼈세포는 15년 동안에 만에 재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아까 영상에서 나왔죠. 장이 7m 정도의 길이라고 했거든요. 7m 정도 되는 길이의 세포가 재생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근데 그 영양소의 근간, 장세포를 쫀쫀하게, 탄탄하게, 똑똑하게 재생되게끔 하는 근간이 뭐다? 뷰트리산이다. 근데 내가 뷰트리산이 부족해, 없어. 장 건강이, 장세포가 흐느적거리고 흐물떡거리고 열려 있어. 그게 재생돼. 그럼 내가 건강할까요? 절대 건강할 수 없다는 거죠. 맨날 재생돼봤자 뭐예요? 계속 염증 물질이 막 통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포가 재생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뼈세포까지 15년만 동안에 이렇게 재생이 되면 어떻게 보면 내가 15년 전에 내가 15년 동안 만약에 뉴트리라이트를 먹었다라고 하면은 내 몸은 뇌 빼놓고는 정말 다 새롭게 뉴트리라이트로 꽉 찬 그런 내 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5년 동안 뉴트리라이트를 열심히 드신 분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여기 줌에서는 김주영 리더님. 정말 김주영 리더님은 뇌 빼놓고는 다 뉴트리라이트로 꽉 차 있는 분. 그래서 저분이 20대보다 30대보다 지금 더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더 예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저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뉴트리라이트로 뷰트리산을 채워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제가 이 많은 논문들을 보여드리면서 아메이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그 새로운 제품이 이 모든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첨단 과학의 기술력이라는 거죠. 22년도에 아메이가 출시한 피마스 기술로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선정해 줬잖아요. 그거에 더해서 요번에는 여기 오가노이드인데 이게 뭐냐면 3D로요. 우리 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뷰트리산이 어떨 때 많아지는지, 조눌리는 어떨 때 감소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하고 임상시험하고 논문으로 낸 결과물이 나오는 게 바로 뭐다? 다음 주에 저희가 공부할 비긴과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근간은 뭐다? 우리가 마이랩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응가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11만 데이터베이스, 그 11만 데이터베이스는요, 어떤 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 어떤 제약회사도 갖고 있지 못하는 많은 데이터를 아메이가 갖고 있고, 그거에 첨단 과학기술이 합해지고 뉴트리라이트라는 정말 100년 된 그런 식물 영양소가 함께 합해져서 독보적인 솔루션으로 짜란 탄생하는 게 바로 네,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비긴과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긴과 프로바이오틱스에는 또 하나 기대하셨으면 좋을 내용이 바로 다른 어떤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뉴트리라이트가 독보적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뉴트리라이트 균주 648과 272가 포함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죠. 다른 회사에서는 이 균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균주는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한 피부 건강, 장 건강, 위 건강, 뇌 건강, 아이들의 성장 건강, 그 다음에 근육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의 균형, 뷰트리라이트가 뷰트리션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균주가 들어있는 제품 두 가지.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리더님들,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친구들 손에 손에 잡고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고 저도 좀 더 잘 준비해서 뵙도록 하고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30분이 막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 지나갔는데 다들 그러셨죠? 자, 앞에 우리 홍혜경 리더님 강의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네,